산후조리원 비용은 지훈의 몫이었고 심지어 신혼집 전세금마저 친정에서 내주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곳을 당연히 자신들의 구역이라 여겼다.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의 짐을 안방으로 들이던 날, 지훈은 악을 쓰며 싸우는 대신 한 가지 일을 조용히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는 오늘의 사연, 최지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노란색 철제 줄자가 길게 뽑혀 나왔다. 얇은 금속판이 강화마루를 긁으며 스르륵 스르륵 거칠게 스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최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정수기에서 갓 뽑은 얼음물이 들려 있었고 유리잔 표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손끝을 촉촉하게 적셨다. 아일랜드 식탁의 센서 등이 켜지며 거실 가장자리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 강 여사가 허리를 굽힌 채 줄자 끝을 TV 벽면 걸레바지에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줄자통을 쥔 채 천연 가죽 소파 가장자리까지 뒷걸음질을 쳤다. 2.8m. 그 안마의자 놓기에 아주 딱이네. 강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허리를 폈고 줄자 회수 버튼을 꾹 눌렀다. 촤르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금속판이 순식간에 통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그녀는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가슴 높이로 치켜들더니 넓고 환한 거실을 향해 연속으로 사진을 찍어댔다. 메인 조명을 켜지 않은 어둑한 거실에서 플래시가 2번 번쩍였다. 지훈은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서늘했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을 눈앞에 바짝 끌어당긴 시어머니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강 여사는 거친 손가락으로 액정을 꾹꾹 눌러대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고 입가에는 숨기지 못한 흡족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순간 3년 전 이 집을 계약하던 날의 풍경이 눈앞의 장면과 겹쳐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였다. 남편 조민기는 소파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비비적거리며 테이블 위 유리잔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은 테이블 앞에 앉아 중개사가 자신의 앞으로 밀어준 전세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계약서의 임차인 난에는 오직 최지훈 세 글자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당시 조민기의 월급은 제 앞가림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고 예금 통장 잔고는 1,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갓 꾸린 신혼가정이 감당하기 벅찬 월세나 대출 이자에 짓눌리지 않게 하려고 지훈의 친정어머니는 3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훈의 통장으로 한 번에 쏴주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물론이고 낡은 장판을 뜯어내고 마루를 새로 깔고 벽지를 새로 바른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친정에서 부담했다. 그날 부동산을 나와 길가에 멈춰 선 조민기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지훈에게 말했다. 장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나 앞으로 진짜 너한테 잘할게. 정말이야. 집안의 큰일은 전부 내 말 들을게. 그때의 그는 지훈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꽤나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 강 여사는 김산부 보양식을 챙겨주겠다는 명목으로 반찬통 2개를 달랑 들고 지방에서 상경하더니 아주 당당하게 이 집에 눌러앉아 버렸다. 지훈은 처음엔 그저 며느리를 보러 온 평범한 방문인 줄 알았다. 며칠 뒤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친정엄마의 향후회 지인을 우연히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어르신은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지훈의 눈앞으로 쓱 내밀었다. 지훈아, 너희 분당 집 진짜 좋더라. 내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사진을 어찌나 많이 올리시던지. 우리 민기가 출세해서 서울 가까운 분당에 이렇게 큰 아파트도 샀다고. 자기는 이제 올라와서 노후를 편하게 즐길 거라며 아주 자랑이 대단하셔. 단톡방 사람들이 다들 시어머니 복 터졌다고 난리야. 화면 속은 경상북도 향후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다. 강 여사가 올린 10여 장의 사진들이 보였다. 거실 전체가 담긴 파노라마 사진은 물론이고 안방의 드레스룸,
심지어 지훈이 공들여 꾸며놓은 발코니 정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찍혀 있었다. 사진들 바로 아래에는 강 여사가 남긴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럼요. 우리 민기가 샀지에. 집이 어찌나 넓고 쾌적한지 내가 여기 지내보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화면 속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는 지훈의 입안 가득 커피의 쓴맛이 유독 독하게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조민기는 정장 마이를 벗어 소파에 툭 던졌다. 지훈은 낮에 본 그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프린트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그의 앞으로 슥 밀어주었다. 어머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줄래? 지훈은 그를 마주보고 앉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내가 산 거 아니잖아. 전세 계약서에 내 이름만 명시되어 있고 어르신들 단톡방에 이런 사진 올리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솔직히 적절치 않아. 막 숟가락을 들려던 조민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식탁 위의 종이를 힐끗 본 그의 미간이 팍 구겨졌고 피곤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아, 우리 엄마 연세가 몇인데 그래. 그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댔다. 시골에서 평생 살다 오셨는데 체면 좀 세우고 싶으셨나 보지?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 집을 아들 집이라고 자랑 좀 한 게 뭐 대수라고 그래?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 거지. 누가 등기부등본까지 떼어본대?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거야. 예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은 이곳을 본인이 언제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당신의 구역으로 착각하고 계셔. 다 나기 살려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조민기가 언성을 확 높였다. 남들 앞에서 자기 아들내미 칭찬하는 게 하늘이 무너질 죄라도 돼? 넌 좀 유도리 있게 넘어가면 안 되냐? 꼭 그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 다 따져들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 그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벅벅 긁더니 자기 앞에 밥그릇을 옆으로 휙 밀쳐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밥맛 떨어져. 안 먹어.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작은 방으로 쿵쾅거리며 걸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지우는 식탁에 홀로 앉아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밑반찬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집안은 적막했고 오직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제법 부풀어 오른 배 위로 가만히 손바닥을 얹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녀는 묵묵히 식탁 위의 반찬통들을 하나씩 닫아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작은 방 문을 끝내 두드리지 않았다. 몇 달 뒤, 분당의 한 최고급 산후조리원. 특실의 온도는 산모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26도로 일정하게 맞춰져 있었다. 대용량 가습기에서는 미세한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고 방 안 공기에는 베이비 로션과 따뜻한 분유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최지우는 수유 의자에 기대 앉아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딸을 바라보았다. 방금 분유를 다 먹은 딸은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새근새근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조리원에 입소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복도에서 뚜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방문이 벌컥 열렸다. 조민기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짙은 색 롱패딩 지퍼를 훌렁 열어젖힌 채였고 한 손에는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방에 들어오면 세면대에서 손부터 씻어야 한다는 조리원 규칙은 무시한 채 심지어 신고 온 구두를 벗지도 않고 입구 발판에 쓱쓱 두어 번 문지르기만 했다. 오늘은 좀 어때? 그는 아기 침대에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시선은 딸의 얼굴이 아니라 수시로 울리는 스마트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아. 꿰맨 자리는 이제 별로 안 아파의 지훈이 행여나 아기가 깰까 봐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행이네. 조민기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패딩 주머니에 쑤셔 넣고 깃을 여몄다. 요즘 자동차 부품 겨울 성수기라 회사 일이 미친 듯이 바빠. 나도 잠깐 시간 쪼개서 너 보러 달려온 거야? 그는 소파 쪽으로 다가가더니 엉덩이를 반쯤만 걸치고 앉아 양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당장이라도 일어날 사람처럼 굴었다. 지우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가 방에 들어온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다.
우리 딸 오늘 눈 뜨고 있는 시간이 제법 길어졌어. 지훈이 말했다. 한번 안아볼래? 아우, 됐어. 나 밖에서 찬바람 잔뜩 쐬고 와서 애 감기 걸려. 조민기는 손사래를 치며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가봐야겠다. 오후에 당장 처리해야 할 거래처 건이 있어서. 너 여기서 몸조리 잘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간호조 무사님한테 부탁해. 그는 지훈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몸을 휙 돌려 방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훈은 굳게 닫힌 문을 한참 응시하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가락을 뻗어 딸의 말랑말랑한 뺨을 살짝 건드렸다. 지훈은 소파로 돌아와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집에는 웰시코기 반려견 한 마리가 있었고 요 며칠은 시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었다. 행여나 강아지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걱정된 지훈은 스마트폰 홈화면에 반려동물 모니터링 앱을 터치했다. 화면 중앙에 파란색 로딩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돌았다. 이내 2초 만에 거실 화면이 떴다. 순간 지훈의 숨이 턱 멎었다. 홈캠은 집안의 거실과 현관 쪽을 비추고 있었다. 현관의 센서 등은 계속 켜져 있었고 도어락이 달린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화면 속에는 웰시코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산더미 같은 짐들이 쌓여 있었다. 거대한 이민 가방 여러 개, 검은색 대형 캐리어 2개, 그리고 낡은 종이 상자 여러 개가 그 넓던 현관을 꽉 틀어막고 있었다. 시어머니 강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에게 낡아빠진 소파 매트를 들여오라고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편 조민기의 남동생, 즉 시동생 조동욱이었다. 그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물이 담긴 컵을 든 채 거실 천장의 우물천장 조명을 이리저리 훑어보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조동욱의 아내 이민아가 3살짜리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조카 녀석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먼지가 묻은 운동화를 신고 갓 왁스칠을 해둔 강화마루 위를 쿵쾅거리며 뛰어다녔다. 아이고, 조심해라, 우리 똥강아지. 다칠라. 강 여사는 손자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말투에는 애정이 뚝뚝 묻어났고 고급 마루에 찍히는 더러운 발자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지훈은 스마트폰을 눈앞으로 바짝 끌어당기고 화면 구석의 스피커 아이콘을 터치했다. 거실의 소음이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엄마, 이 집 진짜 끝내주게 넓네요. 조동욱은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TV가 걸린 대리석 아트월을 쓰다듬었다. 채광도 장난 아니고 안방에 있는 침대 엄청 푹신해 보이던데 우리 세 식구 안방에서 자도 되죠? 아이고, 당연한 소리를 못하러 문노호 강 여사가 손사래를 쳤다. 안방에 화장실도 따로 딸려 있으니까 너희들 애 데리고 자다가 화장실 가기도 편할 거다. 안방 써라. 이민아는 아이 손을 이끌고 닫힌 방문 하나를 열더니 고개를 쑥 내밀었다. 어머님, 이 방은 웬 짐이 이렇게 산더미예요? 아기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그곳은 지훈이 임신 사실을 안 직후부터 꼬박 2달을 바쳐 정성껏 꾸민 아기 방이었다. 아기 침대는 10여 개 브랜드를 꼼꼼히 비교한 끝에 고른 원목 무도장 제품이었고 그 안에는 순면 100%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다. 아기 옷장에는 향균 세탁 후 다림질까지 마친 베넷 저고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벽에는 푹신한 친환경 웨인스코팅 폼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방구석에는 친정에서 보내온 100일 기념 순금 반지와 팔찌 세트가 담긴 붉은색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 그거 내 형수가 그 가신해 주려고 놔둔 거다. 강 여사가 다가와 방 안을 쓱 훑어보았다. 어차피 빈 방으로 두면 뭐 하노. 동우가 너희들이 저 쓸데없는 것들 싹 다 거실로 빼버려라. 우리 장손 장난감 세팅하게. 지훈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화면 속에서 조동욱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기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원목 아기 침대를 거칠게 밀고 나왔다. 침대 바퀴가 마루를 긁으며 끼익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그가 힘주어 확 밀쳐버린 아기 침대는 발코니 쪽 유리문에 쾅 하고 부딪혔다. 다음은 이민아였다. 그녀는 곱게 개켜둔 아기 옷들을 한아름 안고 나왔는데 옷들이 마구 헝클어지며 몇 벌이 거실 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어머님, 이 옷들은 어디다 둬요? 아무 비닐봉지나 찾아서 대충 쑤셔 넣고 저기 베란다 구석에 던져놔라. 강 여사가 지시했다. 우리 손자 옷장 자리 차지하게 두지 말고. 이민아는 아기 옷들을 소파 옆 맨바닥에 툭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그 붉은색 벨벳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것도 있던데요. 그녀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어머, 순금 세트네요. 뚜껑 닫아라, 뚜껑 다. 잃어버릴라. 그냥 TV장 아래 아무 서랍에나 대충 쑤셔 넣어놔라. 강 여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친정에서 준 100일 기념 순금 세트 상자는 이민아의 손에 의해 탁자 아래층에 휙 내던져졌다. 어차피 지훈이 걔 아직 조리원에 있을 거 아이가. 강 여사는 몸을 돌려 조동욱을 보며 말했다. 이 방 너희들이 편하게 써라. 지가 윗사람이고 형수인데 집 없는 시동생네 식구한테 방 하나 내주는 건 당연한 조씨 집안 도리지. 지훈은 전리품을 챙기는 약탈자들처럼 자신이 피땀 흘려 준비한 모든 것을 가차없이 비워내고 짓밟고 던져버리는 화면 속 인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반려견 코기는 대체 어디에 갇힌 건지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아기 옷들을 손가락으로 확대해 보았다. 자신이 직접 유기농 세제로 빨아 햇볕에 말리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개어두었던 순면 베넷 저고리들이 지금 3살짜리 조카의 흙 묻은 신발 밑창에 질질 밟히고 있었다. 그녀는 앱을 끄는 대신 스마트폰의 홈 버튼을 눌러 전화 다이얼을 띄웠다. 그리고 조민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키보드 타자 소리와 직장 동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또 왜? 조민기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다. 나 방금 너한테서 온 사람이야. 오후 회의 자료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다고. 조동욱 내 가족, 우리 집에 들어왔어. 지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차분했다.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단 한마디에 따져 묻는 말도 없이 그저 사실을 을조릴 뿐이었다. 전화기 넘어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멈췄다. 이내 길고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너한테 벌써 말했어. 조민기의 목소리가 살짝 누그러졌다. 지훈아, 내 말 잘 들어. 동욱이 걔 치킨집 완전히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어.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전셋집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거기 더는 못 살고 어젯밤에 야반도주하듯 쫓겨난 거야. 엄마가 불쌍한 내 동생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눈 뜨고 가만히 보시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집으로 밀어 넣었다고. 아니, 내 집이 어딨어. 조민기의 말투가 다시 팍 거칠어졌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내 친동생이 오죽 갈 데가 없으면 형수한테 신세를 지겠냐고. 우리 형 노릇, 형수 노릇하면서 잠깐 피난처 제공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게다가 걔네가 뭐 평생 살겠대? 너 조리원에 거의 한 달은 더 있어야 하잖아. 그동안만 동생네가 집 구할 시간 벌어주자는 건데 그새를 못 참고 이 난리야? 그 사람들 지금 안방 차지했어. 지우는 홈캠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조동욱이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를 질질 끌며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기 방도 싹 다 비워버렸고. 아, 빈방 놔둬서 뭐해. 똥돼. 조민기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은 듯 소리쳤다. 동욱이네, 애가 이 제3살이라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대잖아. 아기 짐은 나중에 걔네 방 구해서 나가면 그때 다시 세팅하면 될 거 아냐. 넌 조리원에서 몸이나 편하게 챙겨. 제발 집안에 그런 시시콜콜한 일로 사람 피 말리게 하지 말고. 가족끼리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구냐? 나 진짜 회의 들어가야 돼. 끊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수화기에서는 뚜 하는 차갑고 기계적인 신호음만 맴돌았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어내고 다시 반려동물 모니터링 앱 화면으로 전환했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민아는 커다란 종이상자에 테이프를 뜯으며 안에 든 물건들을 꺼내 거실 바닥에 늘어놓으면서 강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님, 역시 어머님 깡이 최고예요. 근데 만약에 형님이 알고 난리치면 어떡해요? 물티슈로 거실 탁자를 쓱쓱 닦던 강 여사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걔가 난리를 쳐? 걔 완전 만만한 호구잖니. 강 여사는 다 쓴 물티슈를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집어 던졌다. 걔는 집안 시끄러운 꼴을 제일 극혐하는 애야. 게다가 그 갓난쟁이 가시네를 지 목숨보다 더 끔찍하게 아끼는데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지 혼자 속만 끓이지 입도 뻥긋 못할 거다. 강 여사는 현관으로 걸어가 이민아가 벗어 던진 신발을 발끝으로 툭툭 쳐서 가지런히 모았다. 조리원 퇴소하고 돌아오면 그냥 거실에서 자라고 해라. 거실이 운동장 마냥 넓으니 거기서 전 물리고 기저귀 갈면 밤에 우리 민기 잠 깰 일도 없고 아주 일석이조지. 형수가 돼가지고 시동생네 편에 좀 봐주는 거. 그게 우리 조씨 집안 법도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맘 편히 지내라.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민아가 맞장구를 치며 간신배처럼 웃었다. 어머님 아니었음 저희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요. 역시 이 넓은 아파트가 살기 참 좋네요.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 속 일가족은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는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새카매진 액정 위로 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다. 아기 침대에서 딸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허공을 향해 작은 손을 뻗어 허우적거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딸의 부드러운 손을 살며시 잡아 이불 속으로 다시 넣어주었다. 따뜻한 분유 냄새가 섞인 아기의 숨결이 지훈의 뺨에 닿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몸이 떨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심장 박동조차 평온했다. 지훈은 자신이 불같이 화를 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지난 3년간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를 터뜨릴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무섭도록 차분하고 또렷했다. 발버둥 치려던 마지막 불씨 한 줌마저 완벽하게 꺼져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지난 3년 동안 가정을 지키겠다고 참아오고 양보하고 조심스레 유지해온 그 알량한 체면이 시댁 식구들의 눈에는 그저 평생 벗겨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무료 식권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들은 지훈이 피땀으로 다져놓은 기반 위에 아주 뻔뻔하게 올라서서 그녀의 돈을 빨아먹고 그녀의 집을 쪼개었으며 그녀의 착해 빠진 태도를 비웃고 있었다. 마지노선이 완전히 짓밟혀 부서진 순간 잿가루조차 남지 않았다. 지훈은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살짝 걷어 올리자 우중충하고 잿빛으로 물든 겨울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주소록을 열었다. 가장 상단의 즐겨찾기로 등록된 조민기의 이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려 분당 집주인이라고 저장된 이름표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약간 쉰 듯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주인 어르신, 안녕하세요. 최지우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응시하며 물결 하나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당 아파트 세입자 최지윤입니다. 아, 세입자 양반. 무슨 일이시죠? 전세 계약건으로 꼭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지금 산후조리원으로 잠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1층 로비 면회실에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상대방은 뜬금없는 호출에 꽤나 당황한 기색이었다. 지금 당장이요. 마침 근처에서 지인들이랑 차 한잔하고 있긴 한데 무슨 일이길래 전화로 못하고 굳이 오라가라 합니까? 전세 계약의 일방적 파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류상으로 어르신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서요. 물론 어르신께 금전적인 손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제가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요. 30분 뒤
최지우는 짙은 생롱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조리원 1층 VIP 면회실의 천연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면회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녹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유리문이 열리며 집주인이 들어왔다. 두툼한 아웃도어 등산복 차림의 그는 낡은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든 채 맞은편에 앉아있는 지훈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아니, 세입자 양반. 아까 전화로 대충 들어보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던데? 전세 만기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잖아요. 집주인은 의자를 빼고 앉으며 차는 거들 떠보지도 않은 채 본론부터 꺼냈다. 젊은 부부끼리 부부싸움이라도 나서 홧김에 이사 나가려는 모양인데 우리 부동산 바닥 규정 알죠? 다음 세입자 들어와서 보증금 치르기 전까지는 나도 전세금 못 빼줍니다.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주 침착한 동작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밀었다. 이게 3년 전에 작성한 전세 계약서 원본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딕션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임차인 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명의자는 오직 저 최지훈 한 사람뿐입니다. 제 남편 조민기라는 사람과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뜻이죠. 집주인은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나도 알죠. 근데 명의자가 누구든 간에 중간에 계약 깨고 나가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지우는 봉투에서 은행 이체 내역서 여러 장을 꺼내 계약서 옆에 나란히 펼쳐놓았다. 이건 3년 전 이 집의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이 입금된 이체 내역서입니다. 자금의 출처는 100% 제 친정어머니 계좌이고 거기서 어르신 계좌로 다이렉트로 꽂혔죠. 지우는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은 단정한 손가락으로 이체 내역서를 톡톡 두드렸다. 다시 말해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유일하고 합법적인 권리자는 오직 저 하나라는 겁니다. 집주인은 미간을 찌푸린 채 이체 내역서와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래서 대체 하려는 말이 뭡니까? 저는 지금 당장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집주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례상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죠. 제가 전세 보증금의 10%인 3,200만 원을 위약금으로 군말 없이 지불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드린 보증금 원금에서 그 3,200만 원을 제하시고 남은 2억 8,800만 원을 오늘 은행 업무 시간 내로 제가 지정하는 새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수십 년간 임대업을 하면서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바람에 복비 몇백만 원을 아끼겠다고 집주인과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젊은 부부들은 널리고 널리게 봤다.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3천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허공에 날려버리면서까지 당장 돈을 빼달라는 세입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3,200만 원을 그냥 보증금에서 깐다고요? 집주인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방금 전까지 묻어나던 퉁명스러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세입자 양반,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3천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진짜 깐다고? 아주 맑은 정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우는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을 그의 앞으로 쓱 밀었다. 위약금 전액 다 가져가세요. 대신 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해 보쇼. 집주인이 즉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귀를 기울였다. 정확히 3일 뒤 포장이사를 불러 제 개인 소유의 짐들은 싹 다 비울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집은 저 최지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 뒤에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든 누가 무슨 물건을 쌓아두고 있든 어르신께서는 명백한 불법 침입 및 무단 점유로 간주하고 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찰을 부르시든 강제 퇴거 용역을 부르시든 그건 어르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눈치 빠른 집주인은 지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기묘한 제안의 이면에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지 단박에 간파했다. 그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앞의 여자를 슬쩍 바라보았고 더 이상 쓸데없는 사생활은 캐묻지 않기로 했다.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위약금을 다 부담하시겠다는데 집주인인 내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집주인은 낡은 가방에서 인주와 계약 해지 합의서를 주섬주섬 꺼냈다. 여기서 서명하시고 지장 찍으쇼. 약속한 돈은 오늘 오후 4시 전까지 이 세 계좌로 깔끔하게 쏴드리리다. 지우는 펜을 쥐고 해지 합의서 임차인 란에 흔들림 없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혀 이름 옆에 꾹 하고 선명한 지장을 찍었다. 새하얀 종이 위에 찍힌 그 핏빛처럼 붉은 지장 자국이 이 창백한 겨울날 유독 시리도록 강렬하게 빛났다.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무거운 코트를 벗어 던지고 다시 부드러운 순면 수유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탁자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다시 반려동물 모니터링 앱을 실행했다. 화면 속 거실은 여전히 난장판이었다. 조동욱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꼬고 모바일 게임에 푹 빠져 있었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바닥에 고급 러그 위에 퍼질러 앉은 이민아는 지훈이 냉장고에 아껴두었던 비싼 백화점 과일을 우적우적 씹어 먹으며 다 먹은 껍질과 씨앗을 거실 탁자 위에 툭툭 뱉어내고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강 여사가 지훈의 고급스러운 짙은 붉은색 실크 스카프를 제 목에 이리저리 두르며 걸어 나왔다. 미나야, 이 스카프 색깔 내 옷이랑 어울리나 좀 봐라. 얼굴이 확 살아나는 것 같지 않니? 강 여사는 거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요리조리 몸을 틀어대며 한껏 멋을 부렸다. 아휴, 그럼요, 어머님. 우리 어머님은 뭘 입으셔도 사모님처럼 우아하고 젊어 보이세요. 이민아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영혼 없는 아부를 덧붙였다. 오늘이 향후회 연말 총회잖아. 회장님도 오신다는데 옷 좀 번듯하게 입고 가야지. 강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옷깃을 여몄다. 이따가 우리 동욱이도 새로 산 양복 짝 빼입어라. 우리 집안 기 좀 살려야지. 내가 그 할망구들한테 우리가 서울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 똑똑히 보여줄 기다. 알았어요. 알았어. 이 판만 깨고 갈아입을게요. 조동욱은 귀찮다는 듯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꾸했다. 너희 둘 다 동작 빨리빨리 해라. 낮 12시엔 무조건 나가야 메인 테이블 좋은 자리 차지할 거 아이가. 사진도 좀 많이 찍고. 지훈이 화면을 응시하는 사이 시간은 오전 11시 40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모니터링 앱을 끄고 포장이사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거기 프리미엄 이사센터죠? 가장 빠른 팀으로 VIP 포장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인원은 4명으로 맞춰주시고요. 20분 뒤에 분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호출벨을 눌렀다. 간호조무사가 금세 들어왔다. 여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아기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잠시 외출할 일이 생겨서요. 2시간 정도면 돌아올 겁니다. 아이고, 산모가 벌써 바깥바람을 쐬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길래 남편분한테 부탁을 안 하고요. 간호조무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 사람, 많이 바빠서요. 지우는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이미 그 짙은 새캐시미어 코트를 껴입고 크고 두툼한 쇼를 목에 칭칭 감고 있었다. 낮 12시 15분. 지훈이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곧바로 내리지 않고 차 뒷좌석에 앉아 스마트폰 홈캠 화면을 살폈다. 화면 속 강 여사 일가족 3명과 통통한 조카 6까지 모두 외출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시끌벅적한 발소리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뒤 집안은 이내 텅 빈 듯 조용해졌다. 현관의 센서등도 스르르 꺼졌다. 지우는 택시 문을 열고 내렸다. 매서운 칼바람이 바싹 마른 낙엽들을 쓸어안고 발목을 휘감았다. 그녀가 지하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기자 통일된 유니폼을 입은 이사센터 직원 4명이 대형 탑차 옆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오세요. 지우는 군더더기 없이 짧게 말하고는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층수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다. 숫자가 한층 한층 올라갔지만 지훈의 심장 박동은 기묘하리만치 평온했다. 그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선 지훈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하고 문이 열렸다. 순간 짙은 마늘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퀴퀴한 발 냄새가 한데 뒤섞인 악취가 훅 끼쳐왔다. 현관에 놓아두었던 시트러스 향 디퓨저의 은은한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다. 지우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부츠를 신은 발로 갓 왁스칠을 해둔 강화마루를 거침없이 밟고 들어갔다. 그녀는 발코니 구석에 있는 다용도실로 직진해 문을 벌컥 열었다. 그곳에는 웰시코기가 잡동사니가 가득 찬 종이상자 뒤에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물그릇은 바싹 말라 있었고 밥그릇 역시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을 본 강아지는 서럽게 낑낑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뒷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지훈은 쪼그려 앉아 손을 뻗었다. 강아지는 애타는 몸짓으로 따뜻한 혀를 내밀어 그녀의 손가락을 미친 듯이 핥아댔다.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꽉 끌어안고 일어서서 거실에 대기 중인 직원 4명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싸구려 캐리어들이랑 이민 가방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 옷이나 애 장난감들 빼고 나머지는 돈이 되든 안 되든 옮길 수 있는 건 싹 다 포장하세요. 작업 반장인 듯한 직원이 난장판이 된 거실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재차 확인했다. TV, 소파, 식탁, 냉장고도 전부 다요. 전부 제가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싸서 차에 실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쇳덩이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안방에 있는 침대는 프레임만 분리해서 챙기시고요. 저 사람들이 뒹굴며 잤던 저 매트리스는 그냥 여기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이따가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릴 거니까요. 아, 그리고 발코니 구석에 있는 저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에는 아기 옷들이 들어있으니까 오염 안 되게 조심해서 꺼낸 다음 깨끗한 상자에 따로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그 즉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풀리며 찌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숙련된 직원들은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한때 스위트홈이라 불렸던 이 공간을 순식간에 해체해 나갔다. 벽걸이 TV가 뜯겨나가고 대리석 아트월에는 시커먼 나사 구멍 4개만 횡하니 남았다. 천연 가죽 소파는 파란색 두꺼운 보호 담요에 둘러싸인 채 밖으로 실려나갔다. 식탁, 의자, 정수기, 심지어는 창문에 달린 커튼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뜯겨나갔다. 지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TV가 있던 벽면 옆 서랍장으로 다가갔다. 직원이 막 그 서랍장을 포장하려던 참이었다. 잠시만요. 지우는 맨 아래 칸 서랍을 열었다. 너덜너덜해진 자동차 잡지 몇 권 아래에 그 붉은색 벨벳 상자가 깔려 있었다. 지우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묵직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순금 101세트가 얌전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탁 닫고는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물건으로 꽉 차 있던 30평대 아파트는 소름 돋을 정도로 휑해졌다. 말을 하면 미세하게 울림이 생길 정도였다. 거실 강화마루 위에는 강 여사가 들고 온 커다란 이민 가방 몇 개, 이민아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슬리퍼 몇 켤레, 그리고 담배 냄새가 찌든 조동욱의 낡은 겉옷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소파가 사라진 자리에는 조카가 쏟아놓은 포도 주스 자국이 붉게 물든 고급 러그만이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주방 역시 싱크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김치 반찬통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모님, 상차 다 끝났습니다. 반장이 다가와 확인 서류를 내밀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 보관 이사 창고로 바로 쏴주시면 됩니다. 지우는 볼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을 마쳤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이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쓱 훑어보았다. 이곳은 한때 그녀가 결혼 생활에 걸었던 모든 타협과 기대를 담아두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속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일 뿐이었다. 문을 닫았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굳이 바꾸지 않았다. 이 완벽하고 커다란 빈 껍데기를 아직도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을 그 기생충들에게 고스란히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오후 3시. 조리원 특실.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지며 은행 입금 알림이 떴다. 입금 금액 2억 8,800만 원, 잔액 2억 8,801만 2,300원. 지우는 그 길고 아름다운 숫자 배열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은행 모바일 앱에 접속했다. 그녀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그 큰 돈을 오직 친정엄마와 자신만이 아는 철저히 비밀스러운 계좌로 단 1원조차 남기지 않고 모조리 이체해버렸다. 이체 성공을 알리는 초록색 체크마크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다. 매달 관리비와 공과금을 자동 이체용으로 쓰던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거기엔 고작 2만 원 남짓한 돈이 남아있었지만 조민기가 제 어미가 쓴 전기요금을 내는데 보태든 말든 알바 아니었다. 간호조무사가 아기 침대를 조심조심 밀며 방으로 들어왔다. 산모님, 우리 아기 방금 잠들었어요. 아니 근데 짐은 왜 벌써 싸고 계세요? 퇴소일 아직 며칠 더 남았잖아요. 지우는 마지막 수유복을 캐리어에 쑤셔넣고 지퍼를 쫙 올렸다. 오늘 바로 퇴소하려고요. 지우는 캐리어를 바로 세웠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부르신 벤이 벌써 1층에 대기 중이에요. 산후 도우미 이모님도 의정부 친정집으로 바로 합류하시기로 했고요. 그동안 여사님 비용은 조리원 측에 다 정산해 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기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간호조무사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렸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지훈의 표정을 보고는 결국 더 묻지 못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지훈의 짐가방을 들어줄 뿐이었다. 지훈은 곤히 잠든 딸을 품에 안았다. 부드러운 분홍색 겉사계에 푹 안긴 아기는 두 뺨이 발그레했고 특유의 달콤한 분유 냄새를 풍겼다. 엄마의 익숙한 체온을 느낀 딸이 그녀의 가슴팍으로 파고들며 꼼지락거렸다. 검은색 대형 벤의 뒷좌석에 올라타자 묵직한 차 문이 닫히며 바깥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기사가 부드럽게 엑셀을 밟자 차창 밖으로 익숙한 분당의 거리가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었다. 시어머니 조정숙이라는 이름 위를 스와이프하여 발신자 차단을 눌렀다. 시동생 조동욱이라는 이름 위를 스와이프하여 발신자 차단을 눌렀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가락은 지난 3년 내내 가장 상단에 고정되어 있던 이름표에서 멈췄다. 남편 조민기. 망설임은 없었다. 손떨림조차 없었다. 발신자 차단을 눌렀다. 이어서 그녀는 카카오톡을 열어 오직 그 세 사람만 있는 사랑이 넘치는 강씨 집안이라는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를 눌렀고 관련된 모든 계정을 차단하고 영구 삭제했다. 그 모든 작업을 끝낸 뒤 그녀는 스마트폰을 옆자리에 툭 던져놓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벤의 내부는 훌륭한 방음 덕에 고요했고 오직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듯 구르는 낮은 마찰음만이 들려왔다. 딸은 그녀의 품에서 새근새근 안정적인 숨을 쉬고 있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31해를 살아오는 동안 지금 이 순간만큼 홀가분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저녁 8시. 서울 인접 성남시 분당구. 한겨울의 밤바람이 살을 앤 듯 매섭게 불었다. 택시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멈춰섰다. 강 여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온몸에서 독한 소주 냄새를 훅훅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민아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택시에서 내리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너희들이 똑똑히 봤어야 하는데 그 향후회 이 과부년 얼굴 썩어 들어가는 거 말이다. 지 아들 레미가 총구석에서 그깟 구급 공무원 하나 붙었다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니만 내가 카톡 사진 쫙 띄워놓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탁 내리치면서 그랬지? 똑똑히 보소. 이게 우리 큰아들이 분당에 떡하니 구한 대궐 같은 아파트라요. 전세. 무려 3억이 훌쩍 넘는다고. 아주 그냥 그년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똥 씹은 표정인데 내 속이 다 뻥 뚫리더라니까. 강 여사는 침을 튀겨가며 제 허벅지를 퍽퍽 치고 껄껄거렸다. 조동욱 역시 끄끄거리며 딸꾹질을 하는 채로 아들의 손을 잡고 뒤따랐다. 아휴, 그럼요. 우리 엄마 오늘 기 제대로 살았지? 서울 경북 향후회 바닥에서 우리 큰형 능력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형수님도 돈 잘 버는 쇼핑몰 사장님인데 이제 우리 식구는 이 바닥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당연하지. 강 여사는 이민아의 부축을 획부리치고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걸어갔다. 최지훈 그 가시네가 뭐 별거가?
어차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내 아들씨 받아서 애 낳고 나 같은 시어머니 모시려고 안방까지 싹 다 내줘야 하는 기라. 여자란 자고로 시집 오면 지 돈이 곧 시댁 돈인 기다. 자, 빨리 들어가자. 오늘 밤엔 저 넓은 안방 침대에서 아주 꿀잠을 자야겠다. 네 사람은 시끌벅적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민아가 층수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혔다. 문 앞에 도착하자 조동욱이 비틀거리며 도어락 커버를 위로 쓱 올렸다. 삑삑삑삑. 그는 익숙하게 숫자 4개를 눌렀다. 조민기의 생일이었다. 삑삑 도어락에서 짧고 신경질적인 오류음이 났다. 어라. 웬 귀신이 곡할 노릇이람. 조동욱은 눈을 비비고 다시 번호를 눌렀다. 삑삑 여전히 오류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아휴. 내 놈 새끼는 술을 처먹더니 비밀번호 하나 제대로 못 누르나. 강 여사가 짜증을 내며 아들을 팍 밀쳐냈다. 비켜라, 비켜. 내가 할 테니까. 강 여사가 손을 뻗어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묵직한 철문이 안에서 철컥하고 열렸다. 문틈 사이로 차갑고 창백한 백색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문 앞에 버티고 선 사람은 그들이 아는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니었다. 짙은 색점퍼를 입고 험악하게 인상을 구긴 중년 남자였다. 강 여사는 흠칫 놀라며 허공에 든 손을 멈췄다. 그녀는 눈을 끔벅이며 옆집 문패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당신 누구요? 강 여사는 경계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왜 남의 집안에 떡하니 있는 기라? 집주인은 온몸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일가족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쳤다. 남의 집. 아줌마, 술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뇌까지 썩었소. 집주인은 양팔을 꼬고 현관을 딱 막아섰다. 내가 이 집 주인이요. 오히려 내가 묻고 싶네. 당신들 대체 뭔데 내 집 도어락을 함부로 눌러대는 거요? 집주인, 조동욱이 그 말에 술이 번쩍 깬 듯 앞으로 튀어나갔다. 아니, 집주인이면 다입니까? 이 아파트 우리 친형이 전세 낸 거거든요. 우리 형 이름 조민기라고요.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쳐들어오면 안 되죠. 조민기. 난 그딴 이름 모릅니다. 집주인은 점퍼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서류 한 장을 휙 꺼내더니 쫙 펴서 현관 문틀에 탁 쳐 발랐다. 눈깔이 있으면 똑똑히 보쇼. 이 집 임차인은 최지윤입니다. 뭐, 그것도 어제부로 다 끝난 이야기지만. 최지윤, 강 여사는 벙찐 표정으로 서류를 보더니 이내 목소리를 꽥 높였다. 아니, 그 가신의 이름 하나만 떡하니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들이 낸 전세금은 다 어쩌고. 댁 아들내미는 10원 한 장 보탠 적 없고 전세 보증금 전부 다 최지윤 친정어머니 계좌에서 다이렉트로 넘어왔소. 은행 이체 내역서까지 싹 다 확인한 거니까 헛소리 마쇼의. 집주인은 강 여사의 말을 싹둑 자르며 계약 해지 합의서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두드렸다. 바로 오늘 오후에 세입자 최지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위약금 물어내고 일방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했소. 난 남은 보증금 전액 다 그 여자 통장으로 돌려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 계약은 완벽하게 찢어진 거요. 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밀가루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집주인을 미친 듯이 밀치고는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쳐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 선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그만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비었다. 완벽하게 텅 비어버렸다. TV도, 가죽 소파도, 대리석 식탁도 없었다. 창문에 달려있던 두툼한 커튼마저 흔적 없이 사라져 헐벗은 유리창 위로 차가운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30평대 아파트는 마치 싹쓸이해 간 거대한 시멘트 상자 같았다. 마루 바닥 위에는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그 촌스러운 이민 가방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조동욱의 그 싸구려 검은색 캐리어는 거실 탁자가 있던 빈자리에 처량하게 자빠져 있었다. 깍! 이민아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넓은 안방 역시 황량하기 짝이 없었고 바닥에는 지훈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그낡은 매트리스 하나만 볼품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럴 수는 없다. 말도 안 돼. 강 여사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더니
획 돌아서서 집주인을 향해 악을 썼다. 이건 우리 아들내미 집이다. 그 미친년이 무슨 권리로 짐을 다 빼고 계약을 파기해. 내 돈. 그 돈 당장 우리한테 내놓으란 말이다. 집주인은 이 늙은 여자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어이가 없어 픽 실소를 터뜨렸다. 아줌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돈은 그 여자 돈이고 집은 내 집이요. 그 여자가지 생돈 배상하면서까지 방 빼겠다는데 댁들이 무슨 상관이요. 집주인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원래 서류상으로는 3일 안에 짐 빼기로 되어 있어서 당신들 오늘 하룻밤 정도는 재워주고 내일 쫓아낼까 했는데 댁들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그럴 필요조차 없겠네. 지금 당장 댁들 쓰레기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꺼지셔. 내일 아침 일찍부터 새 세입자 방 보러 올 거니까 내 집마루에 흙 묻히지 말고. 나 못 나간다. 이 집은 우리 집안 거야. 내 놈이 날 길바닥에 내쫓아봐라. 내가 순순히 나가나 강 여사는 강화마루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워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며느리가 힘없는 시댁을 다 내쫓네. 집주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112를 눌렀다. 네, 경찰서죠. 여기 분당구 아파트인데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빈집에 무단 침입해서 안 나가고 행패를 부립니다. 네, 지금 당장 출동 좀 해주십시오. 경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기세등등하던 조동욱은 마치 척추뼈가 뽑힌 사람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그는 이미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였기에 만약 경찰서에라도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면 사채업자들이 냄새를 맡고 들이닥칠 게 뻔했다.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경찰 온대잖아. 조동욱은 사색이 되어 달려가 바닥에 나동그라진 강 여사의 팔뚝을 질질 끌어당겼다. 일단 나가자고. 나가서 형한테 전화부터 하자. 집주인은 그들에게 1초의 여유도 주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 널브러진 이민 가방을 구둣발로 뻥 차버렸다. 이딴 쓰레기들 다 챙겨서 딱 5분 안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셔. 경찰 오면 당신들 오늘 밤은 저기 유치장 찬 바닥에서 자야 할 거니까. 10분 뒤. 한겨울 자정의 칼바람이 날카로운 비수를 품은 채 거리를 휩쓸었다. 강 여사, 조동욱, 이민아, 그리고 살을 에이는 추위에 놀라 자지러지게 우는 3살짜리 아이까지. 4사람은 매서운 바람을 피할 곳조차 없는 아파트 단지 화단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들 발밑에는 촌스러운 이민 가방들과 흠집난 검은색 캐리어가 굴러다녔다. 마치 도시에 내다버린 대형 폐기물 같았다. 머리가 산발이 된 강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조민기의 번호를 눌렀다. 첫 번째 시도,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시도,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향후회 단체 카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알림을 띄웠다. 아까 총회 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올린 짧은 동영상이었다. 건너편 건물에서 찍은 듯 화질은 구렸지만 집주인이 낡은 이민 가방들을 현관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과 강 여사가 바닥에 퍼질러 앉아 패악을 부리는 광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음성 메시지가 떡하니 붙어 있었다. 아이고, 강 형님. 아까 밥 먹을 땐 아들이 으리으리한 집 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만 이 오밤중에 온 식구가 집주인한테 개 끌리듯 쫓겨난 건 무슨 망신살이요? 알고 보니 그 집, 댁네 집도 아니었다면서? 아이고, 참 부끄러워서 못 보겠네. 강 여사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질 듯 노려보다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다. 평생을 목숨처럼 지켜오며 온 동네방네 과시했던 그 알량한 체면과 허영심이 이 얼어붙은 겨울밤 고향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혔다. 그녀는 다시 조민기에게 전화를 걸었고 드디어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터져나왔다. 조민기는 아직도 직장 동료들과 2차 회식 자리를 이어가는 중이었다. 엄마. 이 밤중에 웬일이야? 조민기는 술기운이 오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천치 새끼야. 강 여사는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집이 다 날아갔다. 그 여자가 전세 계약 다 해지해버리고 돈 싹 다 들고 날랐다고. 나랑 내 동생 지금 이 오밤중에 짐 싸들고 길바닥에 나앉았다. 넌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기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깃집. 조민기가 들고 있던 소주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수리바지에 쏟아졌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전세 계약이 깨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말고도 못 알아듣나? 최지윤이가 돈 싹 다 빼서 도망갔다고. 집은 텅텅 비었다. 텅 비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바늘처럼 조민기의 고막을 쑤셔댔다. 조민기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외투조차 챙기지 못한 채 그는 비틀거리며 고깃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칼바람을 맞자 술기운이 확 달아났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최지윤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열고 최지윤의 프로필을 다급하게 찾았다. 사랑스러운 반려견 사진이 있던 프로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회색 기본 실루엣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 조민기는 머릿속에서 툭 하고 끈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도로로 뛰어들어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타고는 분당 아파트로 향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그의 어머니는 얼어붙은 화단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고 있었고 동생 조동욱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에게 밀쳐지고 있었다. 우리 사장님 돈 7천만 원대 먹고 도망가면 끝날 줄 알았냐?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조동욱의 멱살을 쥐어틀고 화단에 처박아 버렸다. 우리가 너 잡으려고 밤새 기다렸다. 형이 대기업 다닌다고 아주 입을 털고 다니더니 조민기의 2다리는 무거워졌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저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 여사가 이미 그를 발견하고는 지푸라기를 잡듯 매달려왔다. 민기야, 내 동생 좀 살려라. 저 사람들이 우리 동욱이 다 때려 죽인다. 강 여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조민기의 소매를 부여잡았다. 사채업자 2명의 시선이 일제히 조민기에게로 쏠렸다. 이 양반이 큰형님이시구만. 가죽 재킷이 조민기 코앞까지 다가와 비웃음을 날렸다. 듣자 하니 형수님이 친정이 아주 부자라던데? 동생이 능력이 안 돼서 돈을 못 갚으면 형님이 대신 갚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소? 원금의 이자까지 7천만 원 언제 줄 거요? 조민기는 몸이 덜덜 떨렸다. 그는 자신의 얇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의 월급 통장 잔고는 끌어모아봤자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자신이 의지했던 그 무한한 식권, 3억 2천만 원짜리 전셋집,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인내하던 아내 최지윤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어머니와 얼굴이 엉망이 된 동생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가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가리키며 수근거렸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든 유지하려 했던 체면은 철저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3일 뒤 이른 아침. 경기도 의정부시. 밝은 겨울 햇살이 깨끗한 통유리창을 통과해 원목 마루 위로 따스하게 내렸다. 집안은 보일러 열기로 가득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지윤은 넓은 서재 책상에 앉아 빠르고 경쾌하게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2번째 유아용품 쇼핑몰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다. 오픈한 지 이틀 차였지만 기존 단골 고객들의 주문이 100건을 훌쩍 넘기며 매출이 오르고 있었다. 안방 쪽에서 아기의 옹알이 소리가 들려왔다. 친정어머니가 방금 전 분유를 먹고 기분이 좋아진 손녀를 품에 안고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부드럽게 흔들거리고 있었다. 구출된 웰시코기 반려견은 아기 침대 곁에 엎드린 채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지난 3일 동안 조민기는 문자와 전화는 물론 심지어 지윤의 통장으로 1원씩 입금하며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연락을 시도했다. 지윤은 보지도 않고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해버렸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내 봉투에 넣었다. 어제 의정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이었다.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도를 넘은 침해 및 남편의 부양 의무 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우는 조민기에게 단 1원의 재산도 요구하지 않았다. 애초에 나눌 재산조차 없었으니까. 그녀의 요구는 오직 하나, 딸에 대한 완벽한 양육권과 법적 강제성을 띤 양육비 지급뿐이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맡기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가장 깔끔한 정리였다. 최지우는 마지막으로 분당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홈캠 앱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텅 비어버린 마루와 이사할 때 남겨진 긁힌 자국만이 남겨져 있었다. 한때 기생하던 자들이 차지했던 그 가짜 구역은 이제 먼지 한 톨조차 지훈과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조민기의 나약함을 향해 악담을 퍼붓지도 않았고 강 여사의 허영심을 사람들에게 까발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깔아주었던 모든 지폐를 거두어들였고 자신의 돈으로 산 가구를 다 치워버림으로써 그들이 숨쉬던 산소를 끊어버렸을 뿐이다. 건물의 기초가 소리 없이 뽑혀나가면 그 위에 오만하게 쌓아 올린 탐욕은 자연스레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다. 지금 이 순간 지훈의 품에 안긴 딸은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의정부 집의 창문을 넘어 아기 옷 위로 내렸고 이제 그 누구도 흙 묻은 신발을 신고 그들의 삶에 발을 들이밀지 못할 것이다.